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저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더불어공산당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 게 과연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무엇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뭐 다 하면 할수록 악재로 돌변하고 또한 역풍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충격 결과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간담 서늘케 한 또 잠 못 들게 만든 충격적인 두 가지 여론조사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재명을 잠 못 들게 만드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두 가지. 2016년 문재인을 벤치마킹 하기에는 너무 늦은 이재명. 지난 15일 공개된 여론조사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가 이재명 대표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와 뉴스토마토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설 연휴 기간 직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설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6%포인트 앞섭니다. 지난해부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온 여야 지지율 격차가 5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진 것입니다. 총선을 54일 앞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1%로 집계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결과지만 추세적으로 국민의힘은 상승 기류인 반면 민주당은 하강 기류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국민의힘은 상승률이 더 가파질 것이며 민주당은 하락률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설 직전 조사인 지난달 30일, 지난 1일 결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친명과 친문 간 공천 갈등, 이재명 대표의 공천 개입 논란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 표심과 충청권 표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 이재명이가 밤잠을 못 자는 첫 번째 이유.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달라진 50대 표심과 중도 성향의 충청권 민심입니다. 2주 전 조사에서는 50대의 4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30%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50대 민주당 지지자는 13%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10%포인트 올랐습니다. 50대 민심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론 전문가들은 50대를 낀 세대, 스윙 보터라고 부릅니다. 50대 초중반은 진보, 50대 중후반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서 사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50대 민심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꼽는 분위기입니다. 첫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0대로 비대위가 젊어지면서 동질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우는 운동권 심판론이 50대에게 통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운동권을 직접 겪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의 지지율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국민의힘 충청 지지율은 13%포인트 오른 46%, 민주당은 7%포인트 떨어진 27%를 기록하며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용이 중도 성향의 충청권 민심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과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야권세가 강한 인천, 경기 지역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명문 갈등으로 극심한 중도층 이탈 겪고 있는 중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겸허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에게 너무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장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심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16일 채널A에 출연한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가 지금 거의 기로점에 왔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대처를 못하면 이번 총선판도 50일까지 가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성치훈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친명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보였던 모습은 친문의 극심한 갈등이라며 봉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층 지지가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부의장은 민주당이 당의 전략을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쪽으로 잡아가지 않고 무언가 공격력을 높이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격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가는 저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더 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민주당 지도부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3.7%입니다. 자, 이재명이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잠을 못 자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 이재명에게 더 심각한 여론조사는 개양을 판세, 막 뛰어든 원희룡과의 격차.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13일에서 14일 인천 계양을 주민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물은 결과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한 응답은 49.1%, 원희룡 전 장관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바뀐 8.1%포인트 격차로 원희룡 전 장관에게 앞선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후보
4.5%, 후보 없음 2.6, 잘 모름 2.8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에 현역 위원이고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충격적인 내용 또 있어. 이재명 교체 여론이 이재명 재신임 여론보다 3.4%포인트 높아. 더욱이 현역 위원 재신임 대 교체를 물은 결과 현역인 이재명에 대한 교체 여론은 49.6%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응답은 46.2%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49.6%로 응답 3.4%포인트 낮았습니다. 재신임 유사를 표한 응답과 교체를 표한 응답과는 오차 범위 내의 격차였습니다.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40대 재신임 56.4, 교체 42.5, 50대 재신임 52.9, 교체 44.4 등 이에 대해 16일 채널 A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원희룡 전 장관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지지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8%포인트면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유동규, 안종권이 원희룡 지지하면 5대5 판세. 특히 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50%를 못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유동규나 그 지역에 출마를 공언한 안종권 씨 등이 마지막에는 원희룡 장관 쪽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5대5라는 것이 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박빙의 차이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추격자니까 마음 편하게 추격할 수 있습니다. 추격당하는 사람 이재명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 유세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44,289표 55.24%를 얻어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 35,896표 44.75보다 8,393표 10.49%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이재명이가 당선됐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 당시 득표율보다 낮은 49.1%의 득표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인식 통합 비대위 출범시키기에도 너무 늦어.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세를 바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2016년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출범시킨 문재인 당시 대표의 승부수를 띄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재명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이 두 가지 이재명이는 결코 이 악재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